간절함이 성공을 만든다. 예, 이거 제가 짠 이 제목이 아니라 예, 직원이 짜준 겁니다. 네, 저는 85년생입니다. 36살이고요. 연역 앞에 보시다시피 별 내용 없습니다. 고등학교, 일반적인 고등학교, 이 지잡대라고 하죠. 예. 지방에 있는 대학교 나왔었고, 돈이 없어서 그 ROTC로 가서 이제 돈을 벌면서 군대 생활을 했었습니다. 저는 대학 때부터 장사를 했습니다. 여기 없는 이력들인데, 대학 때부터 노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혹시 장사해 보신 분 계시나요? 저는 20살 때 그 캐릭터 쇼파라고 중국 불량률 60%짜리 그 중국 상품이 있거든요. 1,500원에 가져와서 10,000원에 파는 것부터 해서 시작했습니다. 쇼파를? 예. 그 캐릭터 쇼파인데 에어 쇼파입니다. 이 공기 주입식 쇼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처음 파는 물건이었고 20살부터 골라잡아 지하철에서 이제 막 소리 지르면서 손님들 오세요 해가지고 물건 파는 것부터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는데 돈이 너무 없었어요. 저희 집은 부모님 두 분에서 합쳐서 소득이 150만 원이 안 되는 집안이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는 이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급식 지원 대상자이기도 했고 학비도 이제 내기 빠듯빠듯한 집이었고 대학도 등록금부터 해서 제 돈으로 제가 벌어서 이렇게 갔었고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왜 장사해 보신 분 손 들어보시라고 말씀드렸냐면 밑바닥 장사라고 해서 뭐 다르진 않습니다. 일반 장사도 똑같지만 뭘 이렇게 팔아보는 행위를 했다는 거는 되게 고민을 많이 한다는 소리거든요. 왜냐하면 매출이 더 오를까? 어떻게 해야 더 잘 살까? 어떤 말을 해야 그 사람들이 구매를 할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더 잘 사는 유형일까? 부터 해서 다양한 정보를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민하는 그 과정이 이제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아마 사업을 하시거나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전부 다 판매하고 계실 겁니다. 예, 반드시 기초적인 거죠. 그 판매를 잘해야 내 소득이 높아지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왜? 여러분들은 사는 곳이 자본주의이고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전제로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 부분을 잘해야 돈이 벌리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장사를 했습니다. 예, 대학을 장사를 하면서 계속 다녔고 서울에 처음 전역을 하고 올라와서도 장사를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할 줄 아는 게 없었어가지고. 예, 뭐 할 줄 아는 게 있습니까? 그냥 물건 사다가 파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죠. 장사를 했습니다. 뭐 과 전공과 이런 건 전혀 무관하게 장사를 했습니다. 조금 특이한 이력이 있다면 대학교 때 그 수사, 말하는 학문하고 그 다음에 윤리학, 철학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무역학과 학생인데 그런 거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제가 책을 1년간 1000권 이상 읽었던 적이 있거든요. 대학 4학년 1년을 이제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었는데 제가 읽다가 느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개발서 엄청 많이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많이 읽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단기간 안에 읽으면서 느낀 거는 사업이 노력도 있는데 거기에 운도 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운은 어디서 오는가?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 온다는 거를 너무 빨리 어린 나이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학적인 거나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진중하게 공부를 하는 게 먼저구나 생각을 해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거를 제 과랑 관련 없는 공부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기간 안에 되게 집중해서 하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이제 뭘 해야 되는데 할 게 없죠. 할 게 없으니까 머릿속으로 고민을 해봤어요. 사업이라는 걸 어떻게 할까? 20대 때 창업하는 사람들 많지만 20대 창업자들 중에서 마케팅을 하는 친구들 되게 많습니다. 열정과 아이디어로 네 거 그래 홍보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떻게 더 팔아줄게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 많죠. 저도 똑같았습니다. 26대 VM 마케팅이라고 지하철 광고 회사를 창업했거든요. 그러니까 VM이 밴딩 머신의 약자입니다.
그 밴딩 머신 서울시에 자판기가 430쌍이 있는데 그 430쌍의 앞을 지나가는 유동인구가 연 28억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외부 자판기 표면의 광고권을 내가 가질 수 있다면 1원씩 받아도 28억이 벌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광고 사업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용기 있게 창업을 해서 하다가 안 돼서 폐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 게 또 광고 회사입니다. 다시 어려워져서 노점 여기 선릉역, 역삼역, 강남역, 한티, 매봉, 뭐 기타 모든 역 쪽에 제가 노점을 했습니다. 양말 판매 노점을 했습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한 달에 한 현금으로만 3천만 원 이상씩 벌었거든요. 네. 그렇게 양말 노점 여기 강남에만 자리가 제 자리가 30개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양말 노점을 하나 들어가려면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알 건데 되게 힘듭니다. 자리 싸움도 있고 나가라고도 하고 비키라고도 하고 되게 힘든데 그 머리를 쓴 거죠. 일주일 내내 장사를 하면 나가라 하죠. 경쟁 상대니까. 근데 일주일에 2번만 와서 하루에 2시간씩만 하면 좋은 친구처럼 봐줍니다. 옆에 노점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자리를 거꾸로 30개 이상을 확보해서 로테이션으로 돌리는 식으로 장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 우연찮게 제가 꿈이 사업이 목표다 보니까 이제 기회가 생겼습니다. 장사를 하고 있는데 뒤에 커피숍에 커피 마시던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그 올레 TV의 사업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제가 한번 좀 해보, 제가 돈이 있으니까 뭐 투자 설명회처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거절당하신 분이 분한테 가서 제가 이 사업 좀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게 첫 번째 사업입니다. 지금 IPTV에 그 빨간 버튼 누르세요, 파란 버튼 누르세요 나오는 거 보이시죠? 제가 특허권자입니다. 예. 제가 그거를 KT에 제안해서 먼저 사업을 시작했었고, 그게 이제 LG하고 SK 티브로드에 계약하면서 들어갔던 사업체입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어린 나이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몰랐던 거죠. 그래서 재무이사하고 투자사하고 건달들하고 손잡고 제 회사를 뺏어갔습니다. 예. 그 다음이 7억 8천 빚을 지고 노숙하면서 다시 제 길을 노리게 되는 거고, 거기 그때 만든 회사가 CI그룹입니다. 네, CI그룹이고 현재까지 다시 재기에 성공해서 빚 다 갚고 지금은 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력이고요. 박수 쳐도 괜찮을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회사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CI그룹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I그룹에는 매트리스, 그 홍진영 씨 미우새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네. 네, 미우새 홍진영 씨 집에 있는 가구가 전부 다 저희 가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매트리스가 제가 사업하는 마스슬립이라는 매트리스입니다. 전국에 매장 다 있고요. 제주분 100%인 회사입니다. 네, 롯데백화점 입점 지금 준비하고 있고, 라디오 광고, 라디오 들어보시면 나가고 있는 게 있고, 조보아 씨가 모델로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클린 아이디어라는 이제 제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입니다. 대표 이사는 다른 분이시고, 세척기, 초음파 식기세척기, 여기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 있으신 걸로 아는데, 초음파 식기세척기 제조 1등 회사입니다. 예, 분납하고 있고 삼성 1차 벤더로 있습니다. 자가공장으로 직접 제조하고 있습니다. 뭐 정글 MNC 마케팅 회사, 정글텔 그 카드 단말기 회사, 그 다음에 정글 상사, 그 다음에 그 메디컬 라인이라는 그 의료기기 플랫폼, 그리고 지금은 육가공 공장 회사가 되고 있고 세제 제조하는 회사가 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LED 평창 동계올림픽 보셨으면 화려하게 LED 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 회사가 입찰 받아가지고 직접 구조물 설치하고 제작하고 하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건 이천에 공장이 있고, 이거 외에도 말씀 못 드린 내용이 7개 회사 이상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제가 100% 지분 100% 또는 과점주인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노점을 할 때 어떤 관념을 했냐면,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본인이 영업 체질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판매하는 성향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아마 잘 하시는 분들한테 거꾸로 물어보셔도 그런 성향인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요? 몇 분 없어요. 예. 실제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판매를 잘했거나 영업을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가 없어요. 몇 명 없습니다. 정말. 저도 똑같았거든요. 저 여기 앞에서 강의하면서도 떨리지만 처음에 장사할 때는 장사하러 나가서 주저앉았습니다. 창피해서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네. 주저앉았거든요. 노점하거나 저거 할 때. 근데 저는 되게 간절했습니다. 이게 그 책을 읽다 보니까 느낀 게 딱 공통사안들이 하나인데, 그 세일즈 위주의 사고를 먼저 가졌던 사람들이 다들 성공을 했는데, 나도 세일즈를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못하면 앞으로 다음 스텝을 밟을 수가 없다는 그 절망감이 너무 간절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이겨내고 싶어서 이제 노점부터 나간 겁니다. 실제 아르바이트도 여러 개 있고 가해도 여러 개 있었고, 뭐 닥치는 대로 다 일했습니다. 뭐 인테리어 회사에서 노가다도 있었고,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일했습니다. 33까지는 제가 하루에 4시간을 안 잤거든요. 그 정도로 진짜 닥치는 대로 다 일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간절했던 게 장사나 세일즈였습니다. 그거를 잘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적은 거고, 사기는 무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누구 무지냐면 제 개인의 무지입니다. 네. 물론 작정하고 속이려면 뭐 속이겠지만, 제가 만약에 그때 당시 경험이 있고 똑똑했다면, 거기에 관련된 지식을 알고 있었다면 사기를 안 당했겠죠. 사기를 안 당했겠죠. 근데 사기 한 번 당해서, 여기 한번 망해보신 분들 계십니까? 아, 예. 되게 크게 성공하셨지 않습니까? 성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망해본 사람들은, 자기 장사를 하다가 세일즈를 하다가 망해본 사람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간절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리를 잡거든요, 다시. 왜? 근데 굳이 꼭 망해볼 필요는 없죠. 근데 이거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망한 사람이 성공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 초도 창업자보다 재창업자 성공률이 5배 이상 높죠. 그 이유는 명확한데 간절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안 망하신 분도 간절할 수 있다는 얘기고, 간절하다면 거꾸로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거죠. 예, 그러면 나는 정말 간절한가, 여기 계신 분들? 정말 간절한가? 딴 사람보다 열심히 살고 있는 것도 맞고, 다른 사람보다 주말에 나와가지고 책도 읽고 저것도 하고 있는 것도 맞는데, 내가 진짜 간절한가? 되게 간절해야 결과물이 나옵니다. 예, 저는 간절한 사람들 되게 좋아합니다. 저희 자회사 대표들이나 연매출 40억, 50억, 뭐 100억 넘어가는 대표들이 나이대가 많은 회사도 있지만 대부분 나이가 30대, 뭐 저보다 나이가 작고 이런 대표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회사를 실패율 거의 없이 계속 만들어 가는가? 예, 그거는 그 여러분들이 읽은 조인트 사고라는 책에 또 나와 있는 그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예,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방식 때문인데, 간절하면 되게 문제 해결을 다각도로 접근해서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성공률이 높죠. 근데 이게 하루에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범주가 하루에 10가지 이상, 20가지 이상, 30가지 이상 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매번 실패율과 성공률이 높거나 낮거나 하는 차이가 나온다면, 결과적으로 승패가 시간이 1년, 2년 갔을 때 누구는 훨씬 더 성공해 있고 누구는 실패해 있고 하는 결과물을 만들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제는 간절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재미삼아서 노력을 기울이겠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간절하게 임해 보셔야 그 다음 결과물이 생깁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여기 보시면 본인 스스로 본인과 주변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아야 된다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실제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내용 다 직원이 작성한 겁니다. 제가 작성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 평소에 말하는 걸 토대로 직원이 작성해 줍니다. 본인 스스로 본인과 주변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아야 된다. 예, 메타인지도 얘기인데, 혹시 TV에서 들어보신 분 계세요? 메타인지라는 단어?
들어보신 분 계시죠? EBS PD가 딱 예고편을 때렸습니다. 공부 전교 1등의 비밀 해가지고 예고편을 때렸거든요. 근데 이제 때리고 뭘 조사해서 차이점을 만들어내서 방송을 해야 되는데 전교 1등의 공통점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퍼센트가 50% 이상을 넘어가는 공통점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PD가 심리학자한테 찾아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심리학자한테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제가 전교 1등의 비밀을 내보내야 되는데 아무 공통점이 없다. 어떤 게 공통점이 있을까요?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마 메타인지도는 공통적으로 높을 것이다. 이렇게 심리학자가 답변을 해줘서 그 기점으로 내용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촬영해서 방영을 했거든요. 95% 이상 일치됩니다. 메타인지도라는 게 높은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어떤 능력인가? 쉽게 설명하면 이걸 되게 어렵게 이제 찾아보면 설명이 되는데 쉽게 설명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 정보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정보를 되게 객관적으로 쳐다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메타인지도가 높은 사람은 그 전교 1등과 전교 3등의 차이는 뭐냐? 전교 3등이 전교 꼴등을 가르치는 것하고 전교 1등이 전교 꼴등을 가르치는 거하고 1등이 꼴등을 가르치는 게 그 메타인지도가 높은 친구가 가르치는 방법이 훨씬 더 좋고 그 사람 기준에서 가르치더라는 거죠. 예. 그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 능력이 왜 중요하냐? 여기 계신 분들 직원들 있으시죠? 근데 대표 입장에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씨알이 안 먹힙니다. 그리고 대부분 망한 사람들 변명이 어떤 변명이냐? 뒤통수 맞아서 망했다. 사람 때문에다. 그렇죠. 예. 그 외에 뭐 다른 망한 내용이 있나요? 들어보신 거 있으십니까? 별로 없으실 거예요. 정말 별로 없습니다. 사기도 주변 사람, 내 주변 사람한테 다 하는 거죠. 메타인지도는 그것을 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인 겁니다. 그 사람 눈높이에서 대화하고 그 사람 기준에서 사고를 하고 그 사람을 기준에서 사고를 해서 의사 전달을 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제일 처음에 어떤 거 공부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수사학하고 사람관계하고 철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람관계가 운을 끌어들이죠. 사람관계가. 근데 그 사람관계를 정말 잘 가지려면 상대방 기준선으로 대화하는 게 습관화돼야 됩니다. 아마 평소 일상생활 하실 때 가족이나 얘기하실 때도 되게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그 상대방 문제도 있죠. 근데 상대방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내가 다만 그 상대방에 맞춰서 대화를 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능력을 필히 이해하고 배양하는 게 습관화돼야 됩니다. 항상 의사결정할 때 전제가 돼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직원들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직원들한테 이 대표를 앉히거나 팀장급 이상의 관리자를 앉힐 때 항상 판단하는 소요는 객관적으로 이해를 하는가, 그리고 객관적으로 지시를 하는가, 상대방 입장에서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가, 이것을 많이 답니다.